안녕하세요. 핸드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면 외국어가 실시간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셨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 번역기 기능을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보셔도 스마트폰 번역 기능 마스터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가지 번역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를 이용해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책을 보실 때나 여행에서 메뉴판을 볼 때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매일 쓰시는 카카오톡으로 쉽게 번역을 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번역을 해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인터넷이 없을 때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이 없을 때 번역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이버 팝하고 번역기로 외국어를 번역하고 외국어 공부까지 하는 팁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어플 없이 하는 갤럭시 카메라 번역 기능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핸드폰 어플을 따로 다운로드 하실 필요가 없이 기본 카메라 앱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번역기 어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플이 없어도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갤럭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니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카메라를 켜시고요. 옆으로 넘기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에 보시면 빅스비 비전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준비 끝입니다. 한번 카메라로 영어로 쓰여 있는 글씨를 봅시다. 어때요? 정말 간편하죠? 이렇게 어플을 받지 않고서도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꼭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 구글 번역기 어플. 구글 번역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어플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번역기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먼저 기본적인 번역기 어플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번역기 어플이 많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어플은 구글 번역기인데요. 그럼 우선 어플 설치를 해야 하니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봅시다. 검색창에 구글 번역기를 한번 쳐볼게요. 설치를 누르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영어와 한국어가 써있고 가운데 화살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준다는 뜻인데요. 가운데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위치가 바뀝니다. 반대로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준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한번 번역을 해봅시다. 텍스트 입력이라고 써있는 곳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하면 헬로라고 바로 번역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사실 쓰고 붙여놓고 정말 귀찮죠. 그래서 대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대화를 한번 눌러보면 번역에서 오디오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언어를 말을 하면 번역이 되는 기능이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번역이 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외에도 다른 언어로도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니 영어를 쓰지 않는 외국인과도 대화가 가능하답니다. 정말 편리하죠? 자, 그 다음은 카메라를 한번 눌러봅시다.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눌렀을 때처럼 카메라 접근 허용이라는 알림창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앱 사용할 때만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영어가 있는 곳에다가 카메라를 통해서 봅시다. 어때요? 한국어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간판이나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판을 볼 때 활용이 가능하니 알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마이크 그림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앞에 얘기 드렸던 대화라는 기능과 비슷한 기능이에요. 한번 누르고 말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텍스트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내가 뭔가 영어 문장을 보았을 때 읽을 줄은 아는데 여기다가 옮기기는 힘들다. 이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번역기. 세 번째,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항상 이용하시던 카카오톡으로도
간편하게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실 줄 알면 외국인과도 카카오톡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친구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럼 우선 카카오톡을 먼저 들어가 봅시다. 번역기를 사용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점 3개 더보기로 들어가 보셔서 그리고 톱니다 바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창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아래로 내리다 보시면 실험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실험실에 들어가셔서 실험실 이용하기를 사용합니다. 말풍선 번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꺼져 있는 분들은 켜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하는 번역 방법이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에게 영어로 메시지가 와 있는데요. 이 말풍선을 한번 꾹 눌러볼게요. 여기 메뉴가 나오는데 번역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언어 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언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을 했으니 한번 답장을 해봅시다. 우선 메시지 입력을 위해 키보드를 켜주시고요. 점 3개를 눌러보시면 번역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만약 안 보이신다면 톱니다 바퀴를 한번 누르시면 키보드 설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키보드 툴바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점 3개를 눌러서 번역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는 건너뛰기를 하시면 되고요. 번역 기능 사용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여기에 번역할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나왔는데 답장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뭐해? 글을 누르시고 이걸 누르시면 어때요? 바로 번역이 되죠. 보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도 소통이 가능하니 정말 간편하죠. 네 번째는 구글 번역기로 인터넷이 안 될 때 번역기 사용하는 방법.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위에 알려드렸던 방법은 사실 인터넷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시게 되면 물론 사용이 가능하시겠지만 밖에서 와이파이가 없는 경우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없을 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부분을 누르시면 다운로드한 언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 개의 언어를 다운로드하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도 여러 언어 간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어는 다운로드가 되어 있어서 인터넷이 없어도 구글 번역기로 번역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신다면 태국어를 찾으셔서 미리 다운로드 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태국어가 있으니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대신 이런 경우에는 번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짧게 단어로 보시는 것이 더 정확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5번째 팝하고 번역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구글 번역기를 앞에서 알려드렸는데요. 팝하고 번역기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가지 어플 중 더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서 팝하고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여기 귀여운 앵무의 그림이 있는 것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미리 설치를 해놔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구글 번역기와 비슷한데요. 여기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사실은 번역할 수 있는 외국어의 개수는 구글이 훨씬 많긴 합니다. 그래도 팝하고에 일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와 마찬가지로 여기 텍스트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음성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누르시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 기능도 있어요. 이것도 구글하고 비슷한데요. 한번 해볼게요. 대화하는 기능도 똑같아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카메라라는 기능이었는데 팝하고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구글은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었었는데 팝하고는 입력한 언어를 영어로 변경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나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시간 번역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이것도 구글 번역기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용법은 구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팝하고 번역기를 소개해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학습 카메라라는 기능 때문입니다. 학습 카메라 기능은 다음 챕터에서 알려드릴게요. 6번째는 팝하고 번역기로 영어 공부하는 꿀팁. 영어 공부하는 꿀팁입니다. 자, 보시면 팝하고 번역기에 학습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공부하고 싶으신 언어를 촬영하시면 한번 해볼게요. 표시를 하시고요. 보시면 본문과 단어로 문장이 나눠져서 나옵니다. 소리로 어떻게 읽는지도 나오고요. 그러면 한번 옆에 단어도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이 문장들이 사용된 단어의 뜻도 알려줍니다. 이거를 이용하시면 영어 공부하는데 정말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노트 저장, 이것을 누르시면 로그인을 하셔서요. 노트 저장을 하시면 촬영한 페이지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본문과 단어를 학습할 수 있어요 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기를 눌러보시면 카드가 구성돼서 이렇게 공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게 노트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복습도 가능하고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스마트폰 번역기에 관한 기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때나 외국인과 소통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학습 기능까지 있어서 공부하는데도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꼭 배워두셔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